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품어주는 따뜻한 항구 백새바다입니다. 오늘도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반찬을 올리셨나요? 혹시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고 자식이 잘 먹는 고기를 볶느라 정작 당신의 젓가락은 갈 곳을 잃지는 않으셨나요? 평생을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며 살아온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내 배가 고픈 것보다 식구들 배부른 모습에 배불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 식탁에 내 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2,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한 여자의 아주 길고도 시린 고백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집을 나오느냐, 자식들 앞길 막을 일이 있느냐며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 30년은 살아온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차리는 밥상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온 시간이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짜 나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평범한 아파트. 62 김순희 씨의 하루는 언제나 타인의 시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30년간 몸에 밴 지독한 습관입니다. 남편 박대철 씨가 일어나기 전 부엌에는 따뜻한 온기와 갓 지은 밥 냄새가 가득해야 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감기 기운이 있어도 그녀에게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며 하루를 보내는 그에게 순희 씨는 아내가 아니라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 혹은 말을 잘 듣는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돌아오는 건 따뜻한 대화가 아니라 날선 지적뿐이었습니다. 오늘 국이 왜 이래?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나이 먹더니 손끝이 무뎌졌나?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행주를 짰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은 결혼 초기에나 들어본 박물관 속 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은 권리였고 순희 씨에게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순희 씨는 유난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사범대에 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남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꿈을 접어야 했죠. 25세 중매로 만난 박대철 씨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탈출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혼 초기 그녀는 남편에게 수줍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나중에라도 공부 다시 해봐도 될까요? 그때 남편은 허 웃으며 그럼 내가 시켜줘야지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이 직장에서 치이면서 서서히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탈출구라고 믿었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 깊은 동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남편은 밖으로 돌았고 둘째가 아파 응급실을 뛰어다닐 때도 남편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독박 육아의 고통 속에서 순희 씨가 할 수 있는 건 좁은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원래 남자는 다 그래.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힘든데 내가 좀 참아야지. 친정엄마의 그 말 한마디를 부여잡고 순희 씨는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했고 남편은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은퇴한 남편은 이제 24시간 내내 그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친 가정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의 그 참담함을 아시나요? 벽지도 가구도 그대로인데 나만 갈 곳 없이 떠도는 유령이 된 기분 말입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가슴에 작은 혹이 잡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암이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별일 아닐 거야 라는 무심한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가슴에 혹이 있다고 해서 정밀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남편은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근데 저녁은 뭐 먹어? 아까 점심을 대충 때웠더니 배고프네. 그 순간 순희 씨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사가 오가는 공포 속에서도 남편은 오직 자신의 끼니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30년 세월의 무게가 고작 이 정도뿐이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들려온 소식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이야, 나 지난달에 이혼했어. 그냥 나로 살고 싶어서. 너무 오래 나를 잃고 살았더라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나왔어.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순희 씨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나를 잃고 산 시간. 순희 씨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2살 선생님이 되고 싶어 눈이 반짝이던 소녀 순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고 서둘러 결혼을 선택했던 그 소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녀의 꿈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제 앞가림을 하는데 정작 순희 씨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둥지에 남겨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방관자였구나.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결심을 굳히고 자식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빠랑 정리하고 혼자 좀 살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 같은 원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했어? 무관심한 게 무슨 이혼 사유가 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줘요.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어떡해. 딸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참아. 아빠 성격 원래 그렇잖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그래?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 이혼했다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는 말. 평생을 가족에게 바쳐온 엄마에게 자식이 던진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부속품이어야만 했던 걸까요? 자식들의 날선 목소리에 순희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30년 고통은 자식들의 체면이라는 단어 앞에 무력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엄마는 그저 집을 지키는 든든한 배경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순희 씨는 그날 밤 일기장에 단 한 문장을 썼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결국 나를 구할 사람은 나뿐이구나. 주변의 만류와 비난은 그녀를 더 고립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간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청소 일을 하고 식당에서 불판을 닦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험한 일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주머니 속에 든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몇 장을 만질 때마다 순희 씨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노동으로 일궈낸 자유의 값이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신줄을 붙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문득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살았어? 엄마도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 때문에 그냥 견뎠던 거야? 허공에 대고 묻는 순희 씨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밤하늘의 별만이 그녀의 눈물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다시는 그 얼음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거기엔 내가 없으니까.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는 꽃잎을 보는데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꽃잎은 지면 내년에 다시 피기라도 하지. 내 인생의 봄날은 이대로 영영 가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22살의 순희, 교사가 꿈이었던 그 소녀는 참 예뻤습니다.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세상을 가르쳐주고 싶어 밤새 공부하던 열정적인 소녀.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남편 박대철 씨는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집안을 꾸려가니 아내는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순희 씨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려 하면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한 번은 순희 씨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제때 차려. 공부해서 뭐하게? 나이 먹고 주책이야. 그 말에 순희 씨는 입학 원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찢긴 건 종이가 아니라 순희 씨의 영혼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소리 죽여 울던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더 늦기 전에 나를 구해주자. 내 인생의 마지막 봄날은 내 손으로 피워보자. 그녀는 그 길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때리거나 바람 피운 건 아닌데 그냥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요. 상담원은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순희 씨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고생했다, 힘들었지라는 말을 모르는 남에게 처음 들었던 겁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코웃음을 치더니 나중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여자가 길거리 나앉고 싶어 환장했어.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이 집도 내 돈으로 산 거고 차도 내 거야. 너는 몸만 나가. 남편의 독설은 칼날처럼 순희 씨를 베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노동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낡은 가계부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을 아껴 아파트를 사고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시댁 제사를 챙겼던 그 모든 기록이 가계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30년간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순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한 것도 팝상을 뒤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픈 날에도 슬픈 날에도 그 사람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 투명 인간 같은 생활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법원은 순희 씨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남편은 끝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30년 인연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허탈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기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미리 구해둔 작은 원룸에 짐을 푼 첫날 밤,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순희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짐이라고는 옷 몇 벌과 평소 아끼던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해온 건 하나도 없으니 몸만 나가라며 매몰차게 굴었지만 순희 씨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텅 빈 원룸에서 순희 씨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의 코 골는 소리도 내일 아침 뭘 차려야 하나 고민하는 압박감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잠에서 깼을 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30년간 미워하며 살았던 그 사람도 결국 인생의 한 조각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요. 그리고 나도 잘 갈게요. 그것은 미움의 마침표이자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끝내 이사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순희 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가정이라는 껍데기가 무너진 것이 엄마의 고통보다 더 컸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자식의 사랑을 구걸하기엔 그녀 자신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첫 아침, 순희 씨는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반이 아니라 8시였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차릴 의무가 없는 시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30년간 식탁에 올리지 못했던 청국장을 끓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그것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짜다, 싱겁다 평가하지 않는 식탁. 오직 나만을 위한 한 끼. 순희 씨는 그날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2살에 포기했던 선생님의 꿈이 62에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처음 수업을 하던 날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김순희. 그 이름 석자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70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수줍게 다가와 노란색 색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희 선생님 고마워요.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를 써봤어요. 선생님은 천사예요. 그 짧은 편지를 받아든 순희 씨는 복도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맙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자식들과는 여전히 서먹하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요즘 참 행복해. 너도 너 자신을 잃지 말고 살거라. 엄마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행복은 내가 챙기는 거야. 딸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어느 날 보낸 문자 한 통에 순희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저번에 가르쳐준 청국장 끓여봤는데 엄마 맛이 안 나네. 나중에 비결 좀 알려줘. 그 짧은 한마디가 30년간의 모든 앙금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백세바다 가족 여러분,
순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혼을 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드넓은 바다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세상의 시선을 위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얼굴이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그 얼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남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헌신을 당신 자신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망망대해처럼 펼쳐진 남은 인생, 언제까지 타인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다니기만 하실 건가요? 순희 씨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무거운 닻을 내리고 차가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닻을 올렸고 자신만의 새로운 항구를 찾아 찬란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덮칠 때도 있겠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키를 잡은 건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요.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줄 수 없다면 오늘 저녁 국 한 그릇이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끓여보세요. 식탁 중앙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놓으세요. 나는 오늘 이걸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작은 용기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30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았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30년은 오직 당신으로 사세요. 순희 씨가 찾은 그 달콤한 밥 한 그릇의 기쁨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언제든 이곳 백새바다라는 따뜻한 항구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품어주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비바람에 젖어 돌아올 때 따뜻한 등대 불빛을 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백새바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과 고민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백새바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순희 씨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가장 빛나는 인생의 선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